제가 보기에는 G7 가서 피똥 쌀 게 몇 개가 있습니다. G7 가서 피똥 쌀 게 뭐가 있냐면 G7 의제 중에서 지금 그 이재명이 참석한 자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G7 의제가 지금 하나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북한 암호화폐 탈취 관련돼서 G7에서 논의가 있을 거다. 와, 저는 이게 그래서 G7 정상회담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5월 7일날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있었긴 했었는데 그때는 최종 확정되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게 확정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탈취가 북한이 암호화폐 전 세계 그 암호화폐 도둑놈 1등 북한 아닙니까? 총 턴 X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6억 6천만 달러, 한 1조 정도 되죠? 1조 근처 되는 1조 정도의 돈을 털어먹은 우리 이 북한 행님들, 나라가 나서서 도둑질을 해. 자, 뭐 다자애교 대비한다. 뭐 이재명이 G7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G7 의제의 핵심 의제가 뭐냐? 핵심 의제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보존. 이게 이제 이번 G7의 핵심 의제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규칙에 기반,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라고 부르죠. 영어로 했을 때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보존하자. 그러면 규칙을 어떤 새끼가 안 지키길래 규칙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할까? 누굴까요, 여러분? 규칙을 안 지키고 있는 새끼. 이렇게 지금 G7이 모여서 하는, 그건 어디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죠. 중국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국제 질서 보존. 그렇지만 사실상 타겟은 중국,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역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게 문제지 무역 관련돼서 뭐 석유 팔고 가스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딱히 국제 무역 질서에 러시아가 혼돈을 일으키는 거 없습니다. 혹시 MES라고 들어보셨나요? MES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글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터스는 한 국가가 경제가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율적인 경제 체제를 갖추었다고 다른 나라가 인정할 때 부여하는 지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사회주의 경제 국가에서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정부의 영향 없이 물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MES 지위, 한국은 MES 지위를 언제 획득했을까요? 한국은 여러분 그 MES 지위를 2005년에 취득합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시장경제 지위라고 해요. 보조금을 준다거나 뭐 특혜 대출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가격을 뭐 조정을 하는 그런 행위를 정부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MES, 이거 관련돼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은 MES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2001년에 이제 WTO 가입하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은 MES 유예 기간을 준 다음에 2016년부터는 MES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다른 나라들이 이제 MES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MES를 주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 나라는 보조금, 특혜 대출, 상품의 시세 조정, 그게 정부가 개입을 하는 수준의 도가 지나치다라고 다른 나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 관세, 반덤핑 관세, 뭐 세이프가드, 기타 등등을 때려 맞을 때 엄청나게 불이익을 봅니다. 너 말이야, 너 그렇게 가격을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낮춰놨으면 그럼 우리가 보복 관세 때린다?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중국은 MES 지위를 얻지 못하고 룰도 지키고 있지 않는데, 근데 딴 나라들이 여기에다가 관세를 부여한다거나 세이프가드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나요? 못하죠. 못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나서서 총대 메고 중국 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니네 중국한테 이렇게 슬금슬금 양보한 동맹국이라고, 니네들 이거 뭐야? 니들 뭐 이렇게 지금 미국이 난리를 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얘기와 관련해서 약간 미국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가 좀 과하긴 하지만 미국이 저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굴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저런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정말 잘못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이 MES 시장주의 있는 수칙이 있는데 그 수칙 하나도 안 지키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특혜 대출, 상품 시세 조정 같은 거, 가격 조정 이런 거 같은 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상계 관세 때릴래라고 하면 바로 강압 행위를 하죠. 강압행위. 그럼 니네한테 히토리 안 팔어. 니네한테 관광객 안 보내. 여기 있는 이마트 나가, 뭐 롯데마트 나가,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한한령이야,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 연예인들 공연도 못해 이런 거 우리 강압행위 겪어봤죠. 사드 때도 그렇고 이런 강압행위 당할 때 개별 국가들이 슬금슬금 양보하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중국이 공급망 지배적 위치까지 와버렸습니다. 중국이 공급망 지배적 위치. 그러니까 중국 없으면은 물건도 못 만들고 막 이런 분야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제조업의 40%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이게 45%까지 간다고 하고 이게 맥스가 어디일지는 감도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러면 중국 천한 거죠. 전 세계 제조업의 45%, 50%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또 낮추고 거기다가 MES도 안 지키면서 가격 조정까지 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 박살내는 공급망 지배적 위치에서 다른 나라들한테 덤핑을 해야 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관련돼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기 자동차 있죠. 전기 자동차 유럽의 전기 자동차 시장의 40%까지 중국이 점유율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유럽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40%가 올라가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는 10%예요. 전기차로만 점유율을 10% 올린 겁니다. 그럼 10%를 그렇게 올려버리면 그러면 거의 1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폭스바겐 같은 데가 직격탄을 맞게 되죠. 차가 100만 대 팔리던 게 90만 대 팔리는 걸로 찌그러들고 10만 대가 중국 전기차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에서 사람을 잘라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게 유럽의 폭스바겐에서 벌어졌었던 일.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10% 시장 점유율을 중국 전기차가 가져가게 되니까 그리고 전기차 중에선 40% 총 자동차 중에서는 10%를 가져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가격이 너무 싸고 그리고 이건 이상해 그러면서 40% 관세 매겼죠. 40% 관세라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물건에 140만 원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전기차 관세율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현재 8%입니다. 8%. 현재 우리나라는 8%고요. 아직 중국 BYD 지금 본격적으로 수입되지고 있진 않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 8% 관세율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한국 전기차들이요? 뭐 중국 전기차들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가 우리나라 전기차 7천만 원짜리 정도 막 느낌이 나는데 자, 아무리 애국이고 뭐고를 떠나서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박살이 날 텐데 우리 40% 놀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강압행위를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그 중국의 경제적 강압행위 그거에 개별 국가들이 슬금슬금 양보하다가 중국이 공급망 지배적 위치까지 와버렸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전부 다 뭐 독일이고 뭐 영국이고 뭐 기타 등등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떡하지?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MES예요. MES라는 개념이 오늘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지위. 시장 경제지위는 쉽게 생각하면 야바위 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바위 치지 않는 대신 MES 국가가 되면 그러면 덤핑, 반덤핑 이런 거 당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MES 지위를 획득한 나라의 물건이 싸면 그러면 저 나라는 경쟁력이 높은 거야. 저 나라 사람들이 생산 혁신을 하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게 경쟁력,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거니 저 나라한테 밀리는 건 정당한 거야 정도가 되는 게 이제 MES 지위를 획득한 나라들의 장점. 그렇지만 그거를 MES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 수칙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지랄하면서 강압행위로 다 페널티 막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MES 지키고 중국은 안 지키면서 중국이 시장 지배적 위치가 된 겁니다. MES 지위를 지키지 않는 나라들은 보통 후진국이었어요, 여러분. 딴 데로 얘기도 할 거 뭐 있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소나타하고 국내 소나타는 달라. 옆에 있는 빔도 들어가고 수출하는 거하고 똑같지가 않아. 가격도 왜 더 좋은 물건이 국내 것보다 더 싸니? 해외에서 파는 텔레비전, 삼성 텔레비전 가격은 절라 싸고 우리의 국내에서는 절라 비싸고 이런 거. 우리 처음부터 다 가격 조정 행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다 미국의 동맹이고 월남전도 갔다 오고 그래 한국이 저러는 건 어느 정도 봐주자. 뭐 이런 거지. 이런 거고 이제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이 저러는데 그걸 가지고 쟤네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니? 뭐 이 정도였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 WTO의 MES 이런 걸 지위를 얻지도 못한 국가 중국이
온갖 야바이를 치면서 지금 시장 지배적인 위치가 되니까 WTO도 거의 붕괴하는 수준이다. 이걸 가지고 미국이 뭐 이사회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룰을 지키지 않고 국제 그 교역 관계에 물을 흘린 건 중국이 맞다. 자, 이번 G7은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회의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G7이고 핵심 의제는 결국은 중국이 물 흐린 국제 교역 질서를 어떻게 바로잡느냐.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정말 한시무화지경이다.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공통적으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롯데케미칼은 어떻게 됐어요? 롯데케미칼이 그 에틸렌 그 중국의 그 저가 공세에 밀려서 롯데케미칼이 위기가 왔죠. 그래서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석유화학이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철강,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철강하고 석유화학,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버스 지금 중국한테 다 내준 거는 다들 신경도 안 쓰잖아요. 현재 그건 신경도 안 쓰는 거라고 치고 버스 정도에 한번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지. 야, 진짜 그거 제가 뭐라고 했는데 다들 무시했는데. 자, 석유화학, 철강까지 지금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대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이 위기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철강이 이 두 산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중국한테. 중국의 저가 공세에. 여러분 철근 있죠. 철근도 철근 H빔 이런 거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거 이런 거 중국산이 10% 많게는 30% 싸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870만 톤까지 쓴대 중국산을 우리나라 아파트 짓고 뭐 하는 건설 현장에서요. 야,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G7 국가 이런 회의에 나가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할까요? 우리 내수시장이 이렇게 교란됐고 중국의 석유화학 저가 공세와 철강 저가 공세에 이거 우리가 반태밍 떨리지도 못하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시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우리 괴로워요라고 얘기를 할까? 국제사회에 나가서 다 같이 그 괴로운 것 토로하는 자리에 가서 과연 이런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할까요? 우리나라가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손 놓고 당하고 있잖아. 회의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털린 건 털린 거지만 또 얻는 건 얻는 게 있어서 우리 걱정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 지랄 할까? 설마? 그러진 않겠지. 설마 그러진 않겠죠. G7 가서 우리 중국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갑질이 국제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내가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트럼프가 난리치지 않았으면, 미국이 환기시키지 않았으면, 그럼 중국의 비시장 행위들, 경제 강압에 모두 굴복하는 판 아니었나? 미국이 나서서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으면 중국의 시장 경제에 반하는 행위들, 가격 장난질 치는 거, 야바위 치는 거에 누가, 영국이, 이탈리아가, 프랑스가, 독일이 어디가? 에브리바디 세세 아니었어? 레거시 반도체 중고 창신 메모리 덤핑 예고 중. 야, 저거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하지만 저거 그게 10나노, 13나노 기술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게 지금 시장의 주류인데 그거 13나노 이하 반도체들 그 시장도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지금 창신 메모리 덤핑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그건 내주고 고부가같이 그러다가 LCD 다 내주고 탕정 LCD 소니하고 삼성하고 같이 했었던 SLCD 그거 삼성 거론이 다 한 다음에도 LCD 중국에 다 넘어가고 OLED도 지금 2027년이면 중국이 큰 공장 지은 다음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우리나라 기술자들 다 빼놓고 기술자 빼가고 산업 빼가고 덤핑으로 오고 뭐 반도체까지 이제 석유화학 철강이 반도체까지 이렇게 오는데 전기 박스서부터 정신을 차렸어야지. 이제 핵심적인 산업들까지 다 그냥 미드 오픈 아니야. 미드 오픈 다 열어놓고서 중국한테 털리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난리치지 않았으면은 중국 비시장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라고 했겠어? 딴 나라들이 뭐라고 했겠어? 그냥 다 당하는 거지. 자, 패권 도전국하고 패권국의 경쟁 와중에 그래도 저는 이게 공론화되고 있는 미국한테 감사하는 바이고, 그리고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 그리고 조공국들아 니들 우리 조공국이었지, 여기는 이제 우리 영역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중국이고, 중국은 역사적인 자기들의 조공 영역을 자기 자신들의 경제적 영역으로 회복할 때니 그건 양해해달라고 그게 나오는 게 이제 강대국 정치 아닙니까? 중국이. 이건 미친 거죠.
조공국 우리도 조공국이었는데 매우 피곤한 얘기죠. 아니 이렇게 나오는 중국하고 야 중국이 물 흐렸는데 다들 모여봐 회의 좀 해볼까? 이러고 있는 미국하고 우리가 어디를 패권국으로 골라야 되냐고. 미국 당연히 미국을 패권국으로 골라야죠. 자 우리는 MES 지위를 2005년에 취득했고요. 그 수칙을 준수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MES 지위는 그럼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MES 지위는 개나 줘버려라 하고 있는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혹한지 그걸 우리가 얘기해야죠. G7에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쟤네들 MES 지위도 안 처한 상태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아리백 하는데 아리백 우리나라는 준수하려고 하죠. 근데 중국은요 아리백 개나 줘버렸죠. 포춘 500 선정 중국 거대 기업 135개 중에서 아리백에 가입한 중국 기업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몇 개일까요?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이 135개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의 1등부터 135등까지의 중국 기업 중에서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의 수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한번 퀴즈. 빵개입니다. 빵개. 없어요. 빵개요. 빵개. 아니 우리는 아리백 지키고 쟤네들은 아리백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리백 지키지 않는 기업들 물건 안 사준다며. 야 마이크로소프트 뭐야 페이스북 거대 기업들 우리한테 아리백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수출을 할 수 없어요라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럼 중국은 수출 어떡하냐? 어디 이제 조그만 기업들은 아리백 가입한 기업이 있는데 큰 기업 중에서는 한 개도 없습니다. 포춘 500 선정 135개 중국 기업 중에서는 아리백 가입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건설 현장에서도 중국산 철강이 10에서 30%가 싸다. 지금 873만 톤까지 수입이 되고 있다. 2024년 기준입니다. 2024년 집계한 게 873만 톤의 철강제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왔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말이죠. 우리의 경제의 기둥의 뿌리가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중국의 구석구석 침투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G7에서 지금 서구가 자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만든 룰 딱 두 개만 얘기할게요. MES하고 아리백 같은 이 두 가지 룰이 우리의 족쇄가 되고 중국에게는 날개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우리만 왜 계속 족쇄를 차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선진국들이 해야 됩니다. 중국을 상대로 족쇄 차고 시합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족쇄 차고 중국하고 권투하면 작살나게 두들겨 맞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장경제 지위 그리고 아리백 두 가지에 대해서 중국이 지키지 않는다면 중국을 퇴출을 하든가 아니면 각 국가별을 자구의 행위를 했을 때 중국이 보복을 못하게 공동 대응을 하든가 그게 안 되면 미국이 중국 때려잡는 걸 지지하던가 해야지 되는 상황이지 않냐. 자, 일단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건 이재명 대통령은 G7에 가서 한국은 멀쩡합니다 라고 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석유화학 철강에서 중국 때문에 죽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했더니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서 바람도 사막도 없는 한국은 힘듭니다. 아리백 말고 CF100을 합시다. 기후변화에 탄소 절감에 원자력도 허용하는 CF105를 더 확대합시다. 한국은 자유주의 세계의 일원으로서 원자력 공급망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할까요? 석유화학 철강에서 중국 때문에 죽겠다. 중국이 룰이고 나발이고 안 줘가지고 한국도 괴로워요라는 얘기를 과연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재명의 G7 참석에 지금 해서 국민의힘 어떤 논평을 낼 거냐. 국민의힘 당신들도 중국의 국내 시장 침투와 무법천지에 윤석열 정부 3년도 침묵했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도 침묵하면 니들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G7 관련돼서 논평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